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의 운영자 김도윤님의 럭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이 30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였고 그리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성장에 대한 욕구가 넘쳤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창업, 석박사 학위 취득, 전문직 자격증 취득 등을 잠깐 떠올렸지만 이미 출발부터 늦은 나였기에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덤벼들어서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은 잘 하지 않는 나만의 추월차선이 필요했다. 그런 고민 끝에 떠오른 솔루션이 사람이다.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모두 인생을 2번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 뭐가 좋았고 뭐가 좋지 않았는지를 다 알게 되었으니 다시 삶을 시작하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다. 우린 누구도 인생을 2번 살 수 없지만 최소한 먼저 무언가를 경험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만큼 도움이 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또 있을까? 그렇게 나는 2011년부터 성공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배움을 청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지나서는 인터뷰를 정리해 책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인터뷰를 영상으로 제작해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뷰라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10년의 세월 동안 대기업 CEO, 국회의원, 장관, 슈퍼개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탑 크리에이터 등 총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다. 모든 만남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내게 큰 배움이 되었다. 어떤 분은 내게 큰 인사이트를 주었고 어떤 분은 잘못된 모습을 통해 반면 교사의 가르침을 주었다. 그들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늘 한 가지 같은 질문을 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비슷한 질문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 운이 좋았어요. 뻔하디 뻔한 이 대답이 처음에는 식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책이나 강연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사치레처럼 해야 하는 말,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그저 겸손의 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의 무게감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왜 그들만 운이 좋았을까? 그들은 언제, 어디서 운을 만난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운을 만났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에겐 그 운이 오지 않는 것일까?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를 매일같이 고민하던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얻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내 질문과 이에 대한 택시 기사님의 대답이 내가 잊고 있었던 한 기억을 떠올려줬다. 기사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어떠신가요? 운이 안 좋았죠.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말은 나이 40에 실직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던 아버지가 내게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다. 인생이 잘 안 풀렸어. 운이 없었지. 왜 성공한 사람은 운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운 때문이라고 말할까? 인생에 있어 성공이란 것이 단순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성공한 사람들만 그 운을 만난 것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운을 하나도 만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오긴 왔는데 그 운을 놓친 걸까? 만약 누구에게나 있다는 한 번의 운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운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걸까? 재테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복리의 위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단리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해준다. 그런데 투자에만 복리가 있을까? 아니,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것에도 복리가 있다. 바로 당신의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운의 복리가 그것이다. 그 눈덩이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작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를 바꿀 정도로 거대해진다. 행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럭키는 단순한 운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수많은 난관의 문을 열어주는 행운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럭키를 럭키키라고 부르려고 한다. 내가 찾은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는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기, 긍정, 시도이다. 성공을 만드는 돈이 모이는 럭키 키를 만들기 위한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자. 1장 사람.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운이라면 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노력을 운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운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걸까? 바로 질문 속에 답이 숨어 있다. 누가? 즉 사람이다. 운을 가져다 주는 건 사람일 수밖에 없다.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원래 자신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하게 될 때 쓰는 말이다. 지금은 비흡연자인 내가 20대 초반 아주 잠깐 담배를 피웠던 이유는 당시 늘 붙어 다니던 친한 친구가 흡연자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는 친구를 가려서 만나라는 말을 참 많이 했다. 40년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주변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나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될 사람까지 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하지 않을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주고 있을 테니 말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주변에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내 주변에는 나 같은 사람밖에 없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둘러보기. 현재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 7명의 이름을 쓰고 그들을 통해 어떤 자극을 받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써보자. 만약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 때문에 라고 적으면 된다. 나를 성장시켜줄 인간관계만 있을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그저 친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셰르파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 또한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은 지금의 나와 비슷한 고민을 이미 하고 정답이든 오답이든 다양한 답을 찾아봤기에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길을, 지금의 나로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을 알려줄 수 있다. 내가 몸담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이다. 토익 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학창시절 토익 400점, 500점대의 학생들이 모여 그룹 스터디를 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끼리 서로 공부 의지를 다지고 격려도 하며 조금 덜 외롭게 공부할 수 있으니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냉정하게 공부법 측면에서만 보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토익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이다.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게 아니라 5개의 객관식 문항 중 옳은 정답, 단 하나를 찾아야 한다. 그런 시험에서 400점, 500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는 답보다 모르거나 틀린 답이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여 더 틀린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토익 점수를 크게 높일 수 없다. 내가 400점대의 학생이라면 토익 800점, 900점의 학생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고 내 성적을 올릴 방법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래부터 잘 알던 친구가 아니라면 토익 900점인 사람이 400점인 사람과 함께 공부할 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토익 400점인 친구들끼리 공부하면 오랜 시간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비단 토익 시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많은 사람이 토익 400점 시절 공부하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 친구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지금 사면 위험한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했다. 그때 한 친구는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친구는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난 옆에서 들으며 지금 이 대화가 조금 전에 말한 토익 스터디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 부동산에 관해 잘 모르는 초보였는데 누군가는 사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것도 다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또 한 번은 주변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쇼핑몰 창업 이야기가 나왔다. 한 친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몰 창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어떤 아이템을 고르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 친구는 의류 쇼핑몰을 해야 한다. 다른 친구는 헬스용품 쇼핑몰을 해야 한다 등 각각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 모습도 토익 스터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친구도 쇼핑몰을 해본 적도 쇼핑몰 창업에 대해 공부해 본 적도 없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챘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이런 사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가 없는 곳에서 마구잡이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지금의 감정을 털어놓고 위로나 격려를 받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은 괜찮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던질 때는 그 질문을 받는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때 부동산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부동산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쇼핑몰을 고민하는 친구에게는 쇼핑몰 관련 책을 보고 관련 온라인 강좌를 들으라고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다. 지금 이 원고를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2년 반이 지났다.
작가로서의 글쓰기와 강사로서의 말하기를 전문으로 일하고 있던 내가 2년 반 만에 구독자 87만 명, 2021년 8월 기준으로 달성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매일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다른 채널과의 차별화를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23명의 탑 크리에이터를 만났다. 2019년 당시 그들의 구독자 수를 다 합치면 1100만 명이 넘었고 누적 조회수를 더하면 30억 회 이상이었다. 나는 그들을 만나 기획, 촬영, 편집에 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물었고 감사하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훌륭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그렇게 들은 지식과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온전히 내 몫이지만 어쨌건 나는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내 채널의 성장 속도는 일반 사람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었다.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당 분야의 탑 크리에이터를 만나야 한다. 메일을 보내는 등의 노력으로 직접 그 크리에이터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 대부분의 노하우를 알 방법이 바로 우리 손에 있다. 그들이 만든 최종 결과물인 영상 콘텐츠에는 그들의 기획, 촬영, 편집 방향 등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열어 그들이 찍어 올린 영상만 꼼꼼히 봐도 대부분의 노하우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촬영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카메라를 썼는지, 어떤 구도로 찍었는지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절대 어렵지 않다. 나 또한 촬영 장비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나 혼자서만 끙끙대며 고민하지 않았다. 나보다 잘하고 있는 채널의 영상을 보고 그들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화면 밖에서 찍힌 스튜디오를 보며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어떤 마이크를 쓰는지 확인했다. 사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여전히 정보 비대칭의 현상도 존재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만 열면 접속할 수 있는 온갖 SNS와 유튜브 덕분이다.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고 벤치마킹하며 다 배워야 한다. 인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은 꿈과 도전만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다. 추운 기후와 높은 고도 생활에 잘 적응하는 셰르파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셰르파족은 약 500년 전 티베트에서 네팔 산악지대로 이주한 부족인데 이들은 오랫동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거주했기에 높은 고도에서의 적응력이 아주 뛰어났다.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을 때에도 셰르파족인 텐징 노르가이가 곁에 있었다. 지금도 셰르파는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는 산악인의 안내를 돕는 히말라야 등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셰르파는 아예 산악 원정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히말라야 원정대에게 셰르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셰르파가 필요하다. 어쩌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춥고 험한 길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뛰어난 산악인에게도 셰르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니 당신도 인생에서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어줄 셰르파가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없다면 찾아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성공한 사람을 보며 그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들이 흘린 땀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만날 수 없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세르파를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세르파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고도까지는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쉽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사업가는 말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그냥 쉽게 만나려고 해요. 처음에 무턱대고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들러붙는 거죠. 그렇게 무작정 용기를 낸다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언젠가 만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도록 자신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후 실제로 만났을 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자신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김 작가님도 누군가 이메일로 만나주세요 하면 다 만나줄 수 있나요? 김 작가 TV에 출연하고 싶어 한다고 다 출연시켜 줄 수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면 최소한의 위치까지는 올라와야 하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 다리를 놓고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김 작가님을 통해 슈퍼개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식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면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해도 다리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레벨은 아닐지라도 자리에 앉았을 때 어느 정도 말은 통해야 알 테니까요. 지금 우리는 중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창시절처럼 그냥 내 친구야 하고 아무 기대 없이 새로운 만남을 갖고 어울려 놀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만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대기업 회장이든 잘 나가는 정치인이든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든 부탁한다고 해도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성공한 사람을 그냥 만날 수는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방구석에 누워서 세르파를 만날 수는 없다. 세르파를 만나려면 히말라야의 고산지대까지는 스스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와 똑같은 레벨일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수준의 내공만 쌓아도 기회는 생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성공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완전히 대등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그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만날 수 있고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 내게 그런 실력이 없고 그래서 상대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면 우연히 성공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그저 인스타그램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실력을 쌓는 도중에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연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3, 4년은 그냥 혼자 했어요. 제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서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성격을 고쳐야겠다 싶더라고요. 안 그러면 영원히 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과 만나려면 나를 알려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하지 못했어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누군가 알아서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건방진 생각이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운이 찾아오길 기다린다는 건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꼴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자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나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책을 번역하고 외부 모임에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노력이 조금씩 쌓여 한 사람씩 만난 게 나중에 2사람, 4사람 되면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죠. 이처럼 운이라는 건 내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은 사람이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10명쯤 만나면 실제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고 나머지는 별 의미 없거나 최악의 경우 사기꾼도 덜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10명 중 1명인 진짜를 발견하고 100명 중 10명인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 또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 사람을 보는 눈도 높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며 성공의 길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결국 모든 성공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며 3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 역시 그런 운을 가져다 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투자 자문사를 창업한다는 건 제 상상력 범위 밖에 있는 일이었어요.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억 원의 돈은 필요했거든요. 그때 왜 못해?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두 분의 회장님이 계세요. 그 두 분이 없었으면 투자 자문사를 창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회사의 비전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주식에 미쳐 있었으니까 뭐라도 하겠지 라고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 노력은 다 조금씩 떨어진 위치에 점으로 존재한다. 그 점들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점들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닐까?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운 아닐까? 여러분은 이 모든 나비 효과의 시작인 점을 잘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점을 이어줄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내게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들. 2021년을 기준으로 나의 연봉은 근로소득과 유튜브 수익, 도서 인세, 강연료, 주식 투자 소득 등을 합쳐 상위 1% 안에 든다. 이렇게 된 비결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새로운 세상을 직접 봤다는 거다.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기존 유튜버들과 달랐던 건 유튜브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도서를 집필하기 위해 키즈, 재테크, 엔터, ASMR 등 각 분야 최고의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23인을 심층 인터뷰했다는 것이다. 이 인터뷰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대중매체의 인터뷰와는 크게 달랐다. 수익 측면에서만 봐도 막연하게 많은 돈을 번다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버는지까지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구글로부터 받은 유튜브 수입 입금 내역까지 직접 보여준 유튜버도 있었다. 그중 한 분은 2015년 7월에 14만 원을 벌었는데 2016년 7월엔 214만 원, 2017년 7월엔 498만 원, 그리고 정확히 4년이 지난 2019년 7월엔 5,300만 원을 벌었다. 심지어 당시는 한 달이 다 차지 않은 21일이었다. 아마 그 유튜버의 월 수익은 최소 7천만 원은 되었을 것이다. 세상에 대체 어떤 일이 단 4년 만에 한 달 수익을 379배로 성장시켜준단 말인가.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위해 필요했던 자본은 늘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와 마이크 하나뿐이었다. 그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일부분이 깨졌다.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이 꽤 있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그들의 수익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었고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직업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 전까지는 명문대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체를 가진 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는 직장인이 많을 것이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는 당연히 공무원이 많을 것이다. 그런 안정적인 삶 또한 좋지만 문제는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만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는 곳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나 역시 그랬다. 기존의 나는 작가의 세상, 그리고 강사의 세상 안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 세상에서만 살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 한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수익을 보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29일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다. 구독자 0명에서 시작한 내게 구독자 10만 명, 30만 명 같은 숫자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솔직히 유튜브를 통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3개월쯤 지난 2019년 1월 처음으로 구글에서 4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올린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게 나의 시작이었다. 그러던 수익이 2월에는 40만 원이 되고 3월에는 140만 원, 8월에는 465만 원을 기록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운영 중인 김작가TV 채널은 어느덧 구독자 87만 명을 돌파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고 전에 없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부자들의 시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유튜브를 시작한 2018년 10월 29일 이전과 그 이후의 내 소득은 꽤 차이가 크다. 그리고 그 비결을 설명하라고 하면 온종일 해도 모자라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내 눈으로 봤기에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유튜브가 트렌드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다. 그들은 유튜브가 트렌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의 일처럼 밖에서 구경하고 있을 뿐이다. 유튜브가 트렌드임을 제대로 알려면 그 위에 올라타야 한다. 본인이 직접 그 트렌드 안에 있어야 진짜 유튜브의 세상을 알 수 있다. 책 속에 사람이 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다. 현재의 내 위치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의 내공이 담겨 있는 책을 읽는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을 만났기에 3000권이 넘는 독서를 했기에 오랜 시간 작가로 살아온 나이기에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책 한 권에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지인 중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장 잘 와닿게 설명해준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전할까 한다. 제 인생을 바꾼 건 그냥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기 전까지는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은둔형 외톨이가 바로 저였어요. 그러던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거기 있던 여자들과도 대화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책을 읽기로 한 거죠.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었고 책에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펼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게임 공략집처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쓰여 있더라고요. 물론 실전과 이론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나 혼자만 생각했을 때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인생이란 게임에서 승리하는 길인 거잖아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가기도 어렵고 남들보다 뛰어난 생각을 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책이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책을 읽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조금씩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했을 때 10%였던 확률이 책을 읽으면 50%쯤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걸 인생에서 수십, 수백 번 반복하면 탄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책을 읽어도 안 되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에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죠. 내가 다치는 게 싫고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자기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기존의 내 생각을 더 강화해 주는 것만 반복해서 본다거나 책을 그저 읽는 척만 한다거나 책을 읽더라도 실행하지는 않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는 건데 실은 그 반대예요. 그 편협함이 내 성장을 가로막으니까요. 새로운 책을 읽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발전이 있고 행동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면 책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100m 달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빠르게 달리는 걸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하는데 그냥 매일 천천히 3시간씩 걷는 연습을 하는 꼴이에요. 인간에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많아요. 타고난 유전자도 그렇고 내가 성장해온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책이에요. 제가 연봉 10억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다 책에 있었어요. 책을 읽고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어요. 살다 보면 운은 정말 많이 찾아와요. 문제는 그걸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거죠. 운이 들어올 기회를 놓친다는 건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의사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판단력을 높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책이에요. 식상한 답 같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들은 특이한 비법 같은 것을 찾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계급이 대물림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중산층으로 태어난 사람은 커서도 중산층으로 살아가고 재벌로 태어난 사람들은 커서도 재벌로 살아가죠. 안타깝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완전히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을 바꿀 수 있는 게 책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책으로는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실제 만나는 것보다 더 내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책을 읽으며 자극을 받고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운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